자, 134페이지죠. 자, 이 꼬맹이들 왜 안 들어와? 얼른 들어와야지. 좀 뒤로 들어가. 이 아가들은 어디 있냐 지금. 자, 133페이지 빛이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물리의 시작 빛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3단원이니까. 자, 그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동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걸 잠깐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빛으로 갈게요. 자, 이 파동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뒤에 있는 소단원 3단원에 들어가 있는 건데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살짝만 끄집어다 가죠. 자, 우리 파동이 뭐니? 그러면 제가 익힌 게 파동입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이 뭐냐면요.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와이파이처럼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동이 아니고 얘가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되겠어? 퍼져나가지 않으면 그냥 진동. 한 자리에서 꿀렁꿀렁하면 이건 진동. 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파동의 핵심은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시간 맞춰 다녀라.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파동의 대표적인 예는 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파동에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들리시는 선생님 목소리가 대표적인 파동이고요. 일본에서 맨날 발생하는 뭐요? 지진이 파동이고요. 여러분들 물을 떠놓고 거기다 물방울 하나 똥 떨어뜨리면 물결이 일어나죠. 이 물결도 파동이고요. 그리고 이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뭡니까? 빛이 파동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동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얘네들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 도와주는 물질들, 그 물질들을 멋진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매질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목젖으로요 공기를 진동시키면 그래서 이 목젖에서 진동이 발생한 거고요. 이 진동을 여러분들 귀까지 여기에 있는 공기가 떨리면서 선생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공기라고 하는 물질을 매질로 이용해서 진동을 전달합니다. 그럼 공기가 없으면 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럼 공기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달이요. 달은 진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달에 가서 선생님 목소리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되겠어? 지진은 땅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진동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물결은 당연히 매질이 뭘까요? 물입니다. 그럼 빛은요? 빛은 뭘까요? 전기. 빛은요 아무런 매질도 필요 없죠.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이요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주에는 어떤 물질이 있어? 아무것도 없죠. 됐어? 그래서 파동 중에 유일하게 빛은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됐어? 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파동을 나는 분류할 거예요. 파동을 분류할 건데 이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처럼 첫 번째 매질의 유무입니다. 매질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요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있어야만 전달되니 아니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니 이거거든요. 그 중에서 소리는 매질이 없으면 옆으로 전달되지 않잖아. 그래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이 99%
99%의 파동은 매질이 꼭 있을 때만 전달됩니다. 이렇게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는 탄성파라고 불러요. 근데 빛과 같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 일부 있다는 거죠. 1%. 그래서 매질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매질이 있을 때도 전달되고 없을 때도 전달되는 파동은 탄성파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한자로 아닐 비자를 써서 비탄성파야 이렇게 부를 거야. 이 비탄성파에 해당되는 파동은 빛밖에 없어 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걸 뺀 나머지 파동은 다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는요. 자, 어떤 애가 있냐면 한 지점에서 파동이 발생했어. 그래서요. 여기서 발생한 파동이 우리 집에 있는 A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 집도 막 떨리잖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되겠어? 자, 이렇게 한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이요. 우리 집까지 전달돼 오는데 원래 파동의 이름이 파동 에너지입니다. 파동 에너지. 그래서 우리 집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어 와서 우리 집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동의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여기 있는 물질, 매질은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파동을 전달시켰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면서 파동을 전달한다면 우리는 얘를 종파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가는 진행 방향과 매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이 같은 방향, 멋진 말로 나란한 방향이라면 나는 얘를 종파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파동 에너지는 이렇게 가는데요. 이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여기서 매질은 어떻게 떨려? 라고 하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옆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고 하는 매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과 에너지가 가는 방향이 수직.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수직한 방향이라면 나는 얘를 횡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횡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동은 종파 아니면 횡파 두 가지의 형태를 띄어요. 두 가지의 형태를 띠는데 꼬맹아 생각해봐.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요. 지진은 특이하게 종파의 형태의 지진파와 횡파의 형태의 지진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느껴볼래? 우리 집까지 종파의 형태로 진동하는 아이가 더 빨리 에너지를 전달해 줄까요? 아니면 횡파의 형태로 진동하는 애가 훨씬 더 빨리 도착할까요?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종파입니다.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파동들이 더 빨리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지진파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애가 우리 집에 1등으로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1등을 영어로 프리머리 웨이브의 약자, 그래서 얘를 피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애는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우리 집까지 와야 되니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등한 지진파, 그거를 세컨들리 웨이브의 약자 S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이 종파의 형태로 오느냐, 횡파의 형태로 오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파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피파고요. 하나는 지금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음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소리 중에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음파고요. 사람은 못 듣고 박쥐나 돌고래만 듣는 소리도 있죠. 그거 초음파요. 어쨌든 음파니까 종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파니 횡파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종파는 요거 세 개만 기억하시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모두 다 횡파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외우실 때 종파를 외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음파와 피파밖에 없다.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다. 그러니까 빛도 물결도 다 횡파의 형태를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되는 게 파동인데요. 내가 파동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파동의 구조를 알고 계셔야 오늘 배울 내용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동의 구조를 설명할게요. 근데 이 파동의 구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횡파입니다. 그래서 횡파를 통해서 파동의 구조를 설명할게요 라는 얘기야. 됐어? 횡파를 통해서 파동의 구조를 설명할게요. 이 얘기입니다. 자, 한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파동의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전달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을 횡파니까 수직하게 진동해야죠. 그래서 그 수직하게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게 횡파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하죠. 이게 횡파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됐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쏙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고리 내에 물이 고인 걸 골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마루, 쑥 들어간 부분을 고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횡파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횡파에서요, 꼬맹아,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이 거리를 파동의 파장이라고 불러요. 한 파장. 자, 파장을 기호로는 남다라고 써요. 그리스어라서 남다라고 쓰고요. 자, 파장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간격을 잰 건데 한 파장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예요.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4m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꼬맹아, 파장의 길이를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니까 4m야. 혹시 이걸 골에서 골까지 재면 다르니? 같죠. 골에서 골까지 재셔도 되고요. 그럼 무슨 말이야? 너네는 아가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이에요.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던 골에서 골까지 재던 또는 얘랑 모양이 같은 여기까지를 재던 이 거리가 한 파장의 거리다. 다 같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재지 말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잴 수도 있죠. 그래서 마루가 생겼다가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른다. 타임의 약자 t 쓰고요. 시간이니까 단위는 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마루가 생겼다가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2초 걸렸다. 그럼 얘는 주기가 2초인 거죠. 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자, 주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마루가 생겼다가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시간을 재도 되고 골이 생겼다가 골이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도 똑같습니다. 2초입니다. 되겠어? 자, 라고 하는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다. 이게 주기예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꼬맹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너는 몇 번 진동했어? 라고 하는 진동한 횟수도 얘기할 수 있죠. 머리 이렇게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어요.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한 거니? 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분의 1번 진동한 거죠. 라고 하는 이 아이를 진동한 횟수니까 진동수. 우리 일상생활에선 주파수라고 부르죠. 주파수. 그걸 과학에선 진동수라고 얘기하고요. 프리퀀시의 약자 F 쓰고요. 단위는 헤르츠인데 이러한 진동수는요. 별도로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없이 아까 한 것처럼 주기를 역수하시면 진동수 나와요.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폭은요. 사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게 우리 동네 시멘트예요. 아스팔트.
여기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스팔트가 여기까지 끌려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이렇게 땅이 굴렁 진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었던 아스팔트가 최대로 움직이면 얼마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죠. 예를 들어 여기가 위쪽 방향 2m라고 치자.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우리 집 아스팔트에 골이 온 거죠.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내려가. 자, 이건 아래 방향으로 2m 내려갔어요. 그럼 이 아이의 진폭은 얼마입니까? 2입니까? 3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스팔트가 움직인 최대 거리를 진폭이라고 해요. 최대 거리. 그럼 아스팔트가 움직인 최대 거리가 몇 미터? 아니요. 2m요. 아스팔트가 여기 있었어야 꼬맹아 4m를 간 거지. 아스팔트 여기 있었거든요. 됐어. 네. 올라갔다 내려와도 2m. 내려갔다 와도 2m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재거나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시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진폭 A라고 하고요. 움직임 거리가 단위는 미터입니다.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재시면 이게 진폭이죠. 자, 근데 더 센 지진이 왔어. 그러면 아스팔트가 더 위로 많이 끌려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진폭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파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5번째 파동의 속력이 있어요. 파동은 옆으로 퍼져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하니까 빠르기, 속력이 있겠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빠르게 구하는 식.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됐어요?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보이세요? 시간분의 거리죠. 맞죠? 자, 그래서 속력은 벨로시티의 약자 V라고 쓰고요. 단위는 미터 퍼 초인데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의 길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배웠어요. 주기분의 1이 뭐라고요? 주기분의 1이 뭐라 그랬어? 진동수요. 그래서 진동수에다가 파장의 길이를 곱해도 파동의 속력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파동의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도요. 파장 길이 얼마야? 주기 얼마야? 이딴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이러한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 중에서 선생님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2가지 파동을 배웁니다. 바로 뭡니까? 중학교 때 다루는 파동은 소리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에 대한 거, 다음 주는 소리에 대한 거. 알겠어? 이 2가지 파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해 보자. 그럼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오늘 배울 건 빛이라는 거거든요. 빛은 빛은 횡파구나. 그리고 빛은 반드시 매질이 있을 필요가 없구나. 비탄성파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이 빛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빛이라고 하는 건 파동입니다. 파동 중 횡파의 형태를 띠고요. 그리고 비탄성파입니다. 유일하게. 자, 그러면 이러한 빛을 이용해서 내가 여러분들 칠판 보이죠?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칠판에 있는 글씨가 보여요? 빛이 있어서요. 그래서 형광등 다 끄고요. 그래서 빛 들어오지 않게 여기에 커튼으로 다 가리면 칠판에 있는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체를 보는 과정이 뭘까? 거기부터 시작할 건데, 자, 그 전에 스스로 빛내는 물질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네.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내는 애들을 광원이라고 합니다. 빛의 원인이 되는 물체, 광원. 대표적으로 이 교실에 있는 전등이 광원이고요. 하늘에 떠 있는 말해. 태양. 네, 바로 태양이 광원이죠. 그러면 선생님, 달도요. 밤에는 달빛 때문에 아주 밝아요. 달은 광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달에서 나오는 달빛은 달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뭡니까? 햇빛을 반사한 것처럼 반사한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되겠어? 그래서 달은 광원이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원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광원에서요, 빛이 와요.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오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사과가 있어. 그럼 우리 사과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라고 하면 사실은 빛이 사과의 정보를 가져다 내 눈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빛이
이렇게 사과한테 와서 사과에 부딪히자마자 빛은 뭐 됩니까? 반사돼서 내 눈으로 옵니다. 사과에서 반사된 빛은 사과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사과는 동그래, 빨개, 그래서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사과에서 오지 않고 그냥 왔어 이렇게, 그럼 난 이 빛을 통해서 사과를 볼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칠판에 있는 글씨가 보이죠? 저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칠판에서 반사돼서 여러분들 눈에 칠판에 있는 글씨의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우리가 본다라는 건 빛이 나와서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게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빛이라고 하는 파동의 성질 두 가지를 알고 가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반사라는 거다. 사과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왔어. 반사. 알았다. 자, 빛이 가다가요,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만나서 빛이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반사라고 합니다. 되돌아 나오는 게 반사입니다. 그래서 그중 여기에 있는 이 물체요, 이 물체를 가라고 하죠. 가라고 하는 물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빛을 멋진 말로 우리가 입사광선이라고 불러요. 빛을 향해서, 물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빛을 입사광선. 그 물체에서 되돌아 나오는 빛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반사광선이라고 불러. 입사광선이 물체에서 되돌아 나올 때 반사광선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빛이 들어가서 나올 때요,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나오는지 난 각도 재고 싶은데, 그 각도를 잴 때요, 각도기의 0도를 맞춰야 되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선은 무조건 빛이 들어간 면과 90도 되게 가상의 선을 그리세요. 이것과 90도 되게 선을 그리세요. 이 선을 기준으로 모든 각도를 잽니다. 됐어? 네, 각도를 재는 법적 기준선. 그래서 법선이라고 저는 외웠죠. 그래서 각도를 재는 기준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이 각도를 재, 이걸 멋진 말로 우리는 입사각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 각도를 재, 이걸 우리는 반사각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법선을 기준으로 재는 겁니다. 모든 각도는 법선을 기준으로 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성립한다. 반사 법칙이 뭔데요? 라고 하는 법칙은 예외가 없어서 법칙입니다. 반사 법칙은 언제나 빛이 반사될 때요, 그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는 게 반사 법칙입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가 반사 법칙이야. 예를 들어 빛이 여기 있는 가라는 물질을 향해서 30도의 각도로 들어왔어. 그럼 몇 도로 반사돼서 나가니? 30도입니다. 각도를 제가 조금 더 키워서요, 자, 60도로 들어오겠어. 몇 도로 나갈까요? 60도. 네, 60도 방향으로 휘어서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되겠어?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게 반사 법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되겠어? 그럼 꼬맹아, 여기 거울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5명이 앉아있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자, 2번인 친구가,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가장 잘 보이는 아이가 누굴까요? 자,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됐어? 그래서 이 각도가 같은 지점에 앉아있는 아이가 가장 잘 비춰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반사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빛은 항상 들어온 각도와 나가는 각도가 같아 라는 얘기인데 학교에서는 너네들 놀려먹으려고요. 이렇게 주죠. 요 각도가 60도야. 입사각 몇 도? 입사가 30도. 몇 도? 30도입니다. 반사각 몇 도? 30도입니다. 됐어. 자, 입사각은 항상 법선으로부터 이루는 요 각도를 얘기하지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각도가 60도면 이 각도가 30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이 30도 방향으로 휘어서 일로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위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반사야. 자, 그 다음에 빛의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도 있어요. 빛의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이 바로 굴절입니다. 선생님은 빛의 성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질은 모든 파동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반사, 굴절. 됐어? 자, 굴절 무슨 말이냐? 굴절 됐어. 느끼는 대로 얘기해봐. 무슨 말일 것 같아? 꺾였어. 맞아요. 자, 굴절됐다는 얘기는요. 빛이 가다가 꺾여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꺾여 들어가. 자, 꼬맹아. 실제로 여기에 있는 칠판에서 빛은 반사돼서 튀어나오죠. 근데 여기 유리 보여요? 유리 반대편도 보이죠? 됐어? 이유가 뭘까요? 빛은 유리를 통과합니다. 됐어? 빛이 통과하는 물질을 멋진 말로 투명한 물체. 맞습니까?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을 뭐라 합니까? 불투명한 물체. 그러면 투명한 물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왔던 물이요, 빛이요, 물을 만나면 일부는 반사돼서 튕겨나가고요. 일부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빛은요,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제일 빠를까? 모든 파동은요, 퍼져나가는데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력이 다 달라요.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매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을 통과할 때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그 안에 입자가 생기면 빛은 이 입자를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입자를 피해서 이렇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입자가 빽빽할수록 많이 피해가야 되니까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빛은 진공일 때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을 통과할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속도를 멋진 말로 광속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자, 그 광속이라는 빛의 속도는 빛이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만을 광속이라고 불러.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가 진공일 때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빛이 기체나 액체나 고체 속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고 있는 이 빛은 공기를 통과해서 오는 빛이니까 광속이 아닙니다. 알겠어?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만을 광속이라고 하고요. 기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를 통과할 때 빛의 속도를 우리는 100이라고 쳐보자. 물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를 50이라고 쳐보자. 이런 느낌이야.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빛이라도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져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100이라는 속도로 쭉 오던 빛이 갑자기 물을 만나 물을 통과합니다. 왜? 물은 투명하니까. 그럼 물속으로 들어간 빛은 속도가 갑자기 뭐 해줘야 되니? 느려져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물속으로? 직진할 수 없습니다. 속도가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직진할 수 없어서 뭐하냐?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이 굴절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절이라는 거 꺾여 들어가는 현상인데 왜 꺾여? 두 매질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됐어? 네. 전달되는 속력이 뭐해서 달라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여 들어갑니다.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이 순간에도 멋지게 됐어? 네. 공기 중에서 물로 갔어요. 자, 이때도 법선을 그려서 각도 재고 싶어요, 선생님. 자, 그럼 꼬맹아 얘기해봐. 이거 무슨가? 입사가. 입사가.
이거 무슨 각? 그렇죠. 반사각. 그럼 또 하나의 각을 얘기해 줄까요? 무슨 각도 있을까요? 굴절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절각은 어딜까요? 굴절각은요. 됐어. 요 각도 1번일까요? 요 각도 2번일까요? 2번. 네.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진다 그랬어요. 예외는 없는 게 물리입니다. 되겠어? 법선을 기준으로 굴절광선까지 각도를 재면 요게 바로 굴절각입니다. 얘가 아닙니다. 되겠어요?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굴절해서 들어가면 굴절각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겼는데 반사 법칙에 의해서 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도 30도로 나갈 겁니다. 그럼 굴절각은? 15.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클까 작을까? 작아요. 이거 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라서 얘도 30도인데 굴절각은 몇 도예요? 네, 얘를 10도라고 해보죠. 10도예요. 뭐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요. 되겠어? 자, 그래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게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입사각을 조금 크게 할까요? 빛을 여기서 이렇게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사돼서 나가고 일부는 굴절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입사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져서 45도가 됐다고 치자. 반사각 몇 도? 45도죠. 왜? 반사 법칙은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물리는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물속에 생긴 굴절각은 같이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작아져. 같이 커집니다. 같이 커집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대략 한 15도? 뭐 이런 느낌. 됐어? 이런 식으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잊지 마세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서 직진할 수 없어서 꺾입니다. 꺾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굴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이요. 투명하니 불투명하니? 투명하죠. 그러면 안경을 통해서 빛이 들어갈 때는 빛이 직진할까 굴절할까? 굴절하겠죠. 꺾여서 갑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직진, 반사, 굴절이 여러분들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중 이러한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있다? 그게 뭘까? 맞습니다.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거울입니다.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거울입니다. 근데 거울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대요. 아, 그 오목거울, 볼록거울, 거울. 평면거울. 맞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생겼어. 거울이 이렇게 생겼어. 거울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가 다른 데보다 어때? 라고 하는 거죠. 얘는 가운데가 평평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평면거울 이렇게 해요. 얘는 가운데가 다른 애보다 볼록 튀어나왔네. 그래서 얘를 볼록거울. 얘는 다른 애보다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네. 그래서 얘를 오목거울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부터 예쁘게 여러분들 따라서 그려보십시오. 자, 평면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에다가 빛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칠 거예요. 하나는 정가운데, 하나는 약간 위, 하나는 약간 아래쪽. 되겠습니까? 자, 필기할 거 없어? 항상 노트 챙겨가요. 자, 볼록거울도요. 정가운데, 위, 아래. 정가운데, 위, 아래. 이 빛이 거울에서는 무조건 반사만 되잖아요. 반사되는 빛이 어떤 경로로 갈까? 나 이게 궁금한데요. 자, 보면 봐봐. 이 정가운데요. 거울면 이 점에 빛이 들어왔죠.
자, 이것과 됐어. 접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이 선에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선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려고 했죠. 그럼 법선도 이 선과 90도가 되면 이렇게 그려줘야죠. 그럼 나 물어볼게요. 법선하고 입사광선 사이의 각도 몇 도? 0도. 0도. 아가야, 법선하고 입사광선이 나란하죠? 0도. 이렇게요. 이게 법선. 이게 법선.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도가 0도입니다. 그럼 입사각이 0도, 반사각 몇 도? 0도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대로 반사돼서 나옵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기서도 입사각이 0도입니다. 그럼 반사각 0도, 반사각 0도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간 그대로 나와요. 빛에 왜곡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내가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겠죠. 자, 이건 실제로 나고요. 비친 나를 우린 멋진 말로 상이라고 합니다. 상, 나의 상이 생겨요. 그랬을 때 왜곡이 없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칩니다. 평면 거울에 비춰보면 나의 모양, 나의 크기, 나의 위아래, 상하 하다못해 거울로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2m 떨어져 있으면 거울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도 정확하게 2m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리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빛의 경로가 왜곡이 없기 때문에 갔던 방향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쳐요. 크기도 모양도 위아래도 떨어져 있는 거리도 똑같게 보이게 상이 생깁니다. 근데 뭔가 하나는 바뀝니다. 뭐가 바뀔까요? 모든 거울에 비춰볼 때 항상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좌우가 바뀝니다. 좌우가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내가 글씨를 쓴 종이를 거울에 비춰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좌우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거 바르게 쓴 거 찾아라가 시험 문제입니다. 됐어? 거울에 비친 모습 바르게 된 거 찾아라가 시험 문제입니다. 되겠냐? 네, 요거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 되겠어? 그러면 앰뷸런스 자동차가 막 오죠. 그 앰뷸런스 자동차에 앰뷸런스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아세요? 좌우가 바뀌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 앰뷸런스라고 하는 걸 됐어? 뒤에서 차가 오면 앞에 있는 운전자가 거울에 비춰서 가야 되죠. 그 거울에 비칠 때 똑바로 보여야 빨리 비켜주잖아. 그래서 앰뷸런스의 글씨를 거꾸로 써놓습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거울에 물체가 비치면 좌우가 늘 바뀌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오케이. 알겠어? 자, 수학해볼까? 산수? 자, 이 아이가 160cm의 키를 갖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치자. 얘를 비춰보려면 전신 거울의 크기는 최소 몇 cm여야 될까요? 80cm 미터라고 그 얼마요?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애가 키가 160cm인 아이가 여기 서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거리가 2m인데요. 거기에 비춰있는 상의 거리도 2m 떨어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랬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는 얘기는 내 머리에 내 모습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빛이 내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보죠. 그랬을 때 수학해 볼래요?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길이비가 1대 2죠. 맞니?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2겠죠.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 키의 절반 크기의 거울만 있어도 나는 나를 비춰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1.6m면 0.8m짜리 거울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울이요. 되겠죠? 이게 평면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볼록 거울이요. 볼록 거울에 가면 자, 꼬맹아 가운데 빛이요. 볼록 거울도 오목 거울도 평면 거울도요.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비추면 접선면이 이겁니다. 접선면이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입사각도 0도. 그럼 반사각도 몇 도? 0도라서요. 가운데 빛은 왜곡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를 쏘시면 빛이 왜곡 없이 튕겨나옵니다.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 위, 아래 얘가 문제입니다. 자, 위로 들어간 빛은 이 점에 들어갔고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면 얘는 이면에 들어간 겁니다. 되겠어요? 네, 접선을 그리면 이면에 들어간 거죠. 자,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셔야죠. 빛이 들어간 면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게 법선입니다. 그랬을 때 꼬맹아, 입사각은 요만큼이 입사각입니다. 이해하나? 입사광선이 만약에 30도라고 치자. 그럼 반사법칙. 반사각도 몇 도? 30도로 반대 방향으로 30도 방향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30도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튕겨나간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빛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되죠?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꼬맹아, 아래에 있는 빛 좀 그려보세요. 네가 그려. 이거. 이 빛 어디로 나갈까? 그려봐. 보시면 이 빛도요. 이 점에 들어갔네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접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법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입사각이면 같은 크기의 반사각이 반대 방향에 생기게끔 빛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볼록 거울에서는요. 빛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빛이 퍼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볼록 거울은 빛이 퍼지게끔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돼요? 자, 오목 거울 그려볼까요? 오목 거울이요. 가운데 빛은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위에 있는 빛 접선 그려봐. 그쵸?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셔야 되겠죠? 법선. 그러면 요번엔 여기가 입사각이니까 같은 크기의 반사각이 이 방향으로 생겨야 됩니다. 빛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빛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거울에서의 빛의 경로를 보여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평면 거울은 빛의 왜곡이 없으니까 그대로 보인다. 얘네들은 다 빛의 경로가 왜곡되죠. 그럼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뭔가 달라 보여. 알겠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요.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렌즈입니다. 렌즈에서는 빛이 굴절됩니다. 그러면서 빛의 왜곡이 생기죠. 렌즈의 종류. 오목렌즈, 오목렌즈. 드립 렌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는요. 오목 렌즈가 있고요. 볼록 렌즈가 있어요. 근데 렌즈에서는 빛이 투가 되니까요. 아까랑 똑같이 가운데, 위, 아래. 그려 빨리. 가운데, 위, 아래. 빛이 이렇게 오면 투가 돼서 갑니다. 자, 이때요. 저 하나만요.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아까 기억나? 빛이 이렇게 와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뭐였지? 굴절. 굴절, 맞아요. 그랬을 때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의 크기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저는 빛을 이렇게 쏘죠. 그렇게 어떻게 굽겨요? 요렇고 얘 입사각이 얼마예요? 0도. 그럼 0도보다 작은 굴절각은 0도겠죠. 그러니까 얘 똑바로 들어가요. 바보야. 이렇게 쏠 때면 똑바로 들어가죠. 얘가 기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굴절하는 거죠. 똑바로 쏘면 그냥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꼬맹아 여기 가운데 봐. 이 가운데는요. 얘가 빛이 들어간 면을 접선을 그리면 이 면입니다.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입사광선이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직방으로 통과합니다.
됐어. 직방으로 통과합니다. 가운데 제대로 쏘시면 굴절이 일어나자고 그냥 직진해서 가버려요. 입사각이 0도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말이 다르죠. 빛이 이렇게 와서 이 점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어보시면 접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 빨리. 그러면 이것과 90도에는 뭘 그려야 되겠니? 그려. 법선을 그리셔야죠. 법선.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입사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직진하면 이렇게 갔어야 정상이지만 이렇게 못 가요. 되겠어? 굴절해야 됩니다. 자, 이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뭐 해야 되니? 작아야죠. 그러니 법선 쪽에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갈까요? 이 새끼가 법선 쪽에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갈까요? 그래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에선 빛이 뭐하니? 커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볼록 렌즈 그려볼래요? 위아래 거? 어떤 거든 하나만 제대로 그려보세요. 위 걸 그리든지 아래 걸 그리든지 자신 있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작도하는 거 학교에서 수행평가 문제일 겁니다. 제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빛이요. 저는 위에 거 그려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빛이 들어온 접선면을 그리시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면에 들어온 거예요. 이 면에.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셔야 되니까 법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입사각이고요. 입사각보다 작은 굴절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굴절해서 얘가 이렇게 와야죠. 맞아요.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의 빛은 한 점에 모입니다. 마치 오목 거울과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요. 렌즈와 거울에서요. 평면 거울을 뺀 나머지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오목 렌즈, 볼록 렌즈처럼 면이 됐어. 이렇게 구형인 아이들은 빛의 경로를 바꿉니다. 빛의 경로가 바뀝니다. 왜곡됩니다. 그중 빛을 퍼뜨리는 아이가 있고 빛을 모으는 아이가 있어. 이거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볼 때이죠. 반대예요. 거울과 렌즈가. 빛을 모으는 게 오목 거울이면 빛을 모으는 렌즈는 뭡니까?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꼬맹아 말씀드릴게요. 렌즈를 외우십시오. 렌즈는 무조건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여갑니다. 렌즈는 무조건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입니다. 알겠어? 자, 빛이 가운데 빛은 그냥 갑니다. 위에 있는 빛 여기 왔어. 자, 그러면 여기보다 두꺼운 쪽이 위니 아래니? 어디예요? 위에요, 아래요? 아래죠. 그래서 빛이 아래를 향해 갑니다. 빛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보다 두꺼운 쪽이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되겠어요? 됐어. 그래서 빛이 모이는 렌즈가 볼록 렌즈. 다시 말해, 돋보기. 너네 문방구에서 돋보기 사면요. 돋보기 그거 잘 거리 조절해서 밑에 종이 있으면 빛이 딱 모이는 곳에 종이를 놓으면 종이가 뭐하니? 타죠. 그러니까 돋보기인 볼록 렌즈는 빛을 뭐한다고요? 모은다고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니까 그래서 거울은 무슨 거울이 빛을 모으겠니? 뭡니까? 오목 거울이 빛을 모읍니다. 거울과 렌즈는 서로 모양이 반대인 애들이 같은 성질을 띱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너네 이거 암기해서 시험을 볼 거라는 건 알고 있죠 지금? 네. 자, 그 중에서 빛을 모은다. 빛을 모으는 렌즈가 뭡니까? 빛을 모으는 렌즈가 뭡니까? 볼록 렌즈입니다. 요것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 그럼 거울은? 오목. 거울이죠. 맞아요? 네. 그럼 빛을 퍼뜨린다. 오목 렌즈. 뭐겠습니까? 오목 렌즈죠. 그러면 거울은 뭡니까? 볼록 거울이죠.
그래서 하나만 중심 잡고 얘만 제대로 외우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 자, 그 중에서요, 꼬맹아, 거울이던 렌즈든 상관없다. 거울이던 렌즈든 상관없다. 빛을 퍼뜨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 앞에 서 있으면 생긴 상의 종류는 똑같다. 얘네들은 같은 상을 맺힙니다. 뭐요? 항상 축소돼. 정립, 허상이 생겨요.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 앞에가 서 있으면 생기는 상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쓰세요. 자, 이걸 작도해서 증명해 드리면서 설명할 겁니다. 자,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 이 새끼가 골 때립니다.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 앞에가 물체가 서 있을 때 생기는 상이 세 종류나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중학교에서는 얘밖에 안 물어봅니다. 얘는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입시에서 나옵니다. 자,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에서 첫 번째 상은요, 축소된 돌이 실상이 생기고요. 두 번째, 확대된 돌이 실상이 생기고요. 왜 배우죠? 그냥 쓰세요. 세 번째,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복잡한 상이 생기죠. 외울 수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저게 어떻게 외워집니까? 자, 이제 말뜻을 설명하려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얘를 작도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상이 생기는 과정을 작도할게요. 그게 여러분 수행평가일 거니까. 수행평가에서 빛의 경로를 그려서 상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수행평가일 겁니다. 역대 그랬으니까. 자,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됐어? 자, 거기에 어딘가에 여유 있는 곳에 됐어? 여유 있는 곳에 볼록 렌즈 하나를 이렇게 그리자, 아가야. 그리고 이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 지나는 중심선을 그리자. 정확하게 가운데 지나는 선이다. 이걸 멋진 말로 광축이라고 부른다. 광축. 광축을 그려요. 렌즈니까, 볼록 렌즈니까 빛이 모이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빛이 모이는 위치를 우리가 초점 위치, 초점거리 앞뒤에 있어요. 그리고 초점거리의 2배가 되는 지점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됐어,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리를 아는 게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거리가 있고 초점거리의 2배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물체를 저기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상의 종류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초점거리 2배 되는 곳에 저 물체가 있다고 치자. 자, 이때요. 이 머리 부분에서 빛이 렌즈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경로는 3가지입니다. 렌즈를 향해서 가는 경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축과 나란하게 빛이 와서 렌즈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축과 나란하게 온 모든 빛은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굴절해 갑니다. 그래서 반대편 초점을 지나갑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온 빛은 초점 지나갑니다. 반대편. 이게 첫 번째 빛의 경로입니다. 두 번째요.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온 빛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순간 그대로 직진입니다. 굴절 안 합니다. 렌즈의 중심을 지나오는 빛은 그대로 직진입니다. 세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앞에 있는 초점을 지나서 렌즈랑 만나죠. 그 빛은 무조건 초점을 지나간 빛은 렌즈를 만나는 순간 광축과 나란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 빛이 한 점에 모입니다. 자, 이 빛이요. 어딜 지나왔냐면 저 화살표의 대가리를 지나와서 화살표의 머리의 정보를 여기다 갖다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머리가 여기에 이렇게 뒤집혀서 생깁니다.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깁니다.
자, 이렇게 빛이 실제로 모여서 상을 만들었다. 실상입니다. 빛이 실제로 모여서 만든 상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은 실제 물체와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혔어요. 위아래가 뒤집힌 상을 멋진 말로 도립상이라고 부릅니다. 위아래가 뒤집혔어요. 도립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도립실상이 생겼습니다. 이해돼요? 도립실상이 생겼습니다. 아, 도립실상 생겼네? 도립실상 생겼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위아래가 뒤집혀서 실제로 빛이 모인 지점에 상이 생기는 걸 도립실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첫 번째 1번 위치에 물체를 놓으니까 1번의 상이 생긴 겁니다. 여기. 자, 이제부터 과학적 사고력. 선행이고 뭐고 없어요. 사고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죠. 자, 이 화살표를 초점과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여기다 놓을게요. 그랬을 때 아까 그 그림에다가 같이 겹쳐서 그리는 거야. 자, 2번의 상을 작도해봐. 작도해봐. 그러면 1번 상보다 오른쪽에 가서 맺힐까? 왼쪽에 가서 맺힐까? 찾아 빨리. 상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찾아보십시오. 지금 선생님이 물올 애들 수업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걔들 맨날 하고 있는 짓이 저 짓입니다. 빛에서는 저 문제가 나오죠. 자, 빛은 2개만 가서 모이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따라와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3개 다 안 그려요. 노란색 잘 안 그리고요. 요거 2개만 작도해서 상의 위치를 빠른 속도로 선배들은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해보세요. 결론 내려. 30초. 됐습니까? 자, 1번 상보다 오른쪽에 맺힐까요? 왼쪽에 맺힐까요? 자, 오른쪽 손. 어느 쪽이든지 의견 표명하십시오. 오른쪽 손. 하나, 둘, 3명입니다. 됐죠? 왼쪽 손. 됐습니다. 답은 오른쪽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왜 오른쪽일까? 왜 오른쪽일까? 사고력이요. 내가 여기서 그림 실력 보겠다 그랬어? 사고력을 보여달라고요. 네. 자, 얘가 이 앞에 와요. 그랬을 때 절대로 안 바뀌는 선. 얘가 여기 있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선이 있죠. 위에 무슨 선입니까? 빨간색 선입니다. 그쵸? 빨간색 선은 바뀔 수 없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빛이 광축과 나란하게 가서 반대편 초점을 지나는 이 아이는 얘가 여기 있던 바뀔 수가 없어요. 빨간색 위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빛이 모인다는 건 빨간색 어딘가에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 빛이 이 빨간 선 어딘가에 와서 만난다는 얘기죠. 자, 2번째요. 파란색 선이요. 1번에 있을 때보다 2번에 있을 때 파란 선의 변화요. 뭘까요? 좀 더 그쵸.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이걸 한 번에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기울기가 이 각도보다요. 이 각도가 더 급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납니다. 제대로 그리셨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가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보이세요? 빨간색 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 선이 중심선으로부터 더 멀어지죠. 더 멀어지니까 상이 어떻게 됩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의 크기가 커집니다. 의미 없이 외우는 게 됐어. 여러분들은 좋지 않아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고. 근데 이걸 해보시면 이 단어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언어로만 이걸 완기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막 섞여요. 한 번만 작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요, 선행을 한다는 건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여러분들 이과 과목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문과랑은 계열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꼬맹아 공통점,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상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전교 1등하고 꼴등은 10초 차이야. 규칙성을 생각하느냐 못하느냐 10초 걸리거든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상도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빨간색 라인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상이 커진다는 얘기야. 아, 1번 축소된 상이라는 건 뭐야? 사실은 렌즈로부터 엄청 멀리 있는 아이야. 멀리 있으면, 물체가 멀리 있으면 상도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열나잡죠. 아주 먼 곳에 있을 때가 축소된 돌입시상입니다. 얼마나 먼 곳? 초점거리 2배보다 먼 곳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는 아이는 축소된 돌입실상만 생깁니다. 근데 초점거리 2배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초점거리 2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확대된 상이 생깁니다. 기준선이 EF입니다. 되겠어?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축소도 확대도 아니고 나랑 똑같은 크기는 어디서 생기겠니? 그 공룡 렌즈 그냥 나하고 똑같은 크기는 어디서 생기겠니? 축소에서 확대로 가기 전에. 그래서 네, 정확하게 EF에 있을 때가 나랑 같은 크기의 상이 져요. EF에 딱 밟고 서 있으면 나랑 같은 크기의 상이 생깁니다. 저 선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EF보다 멀리 있을 때 축소, EF 안쪽으로 들어오면 확대입니다. 정신 차려라. 되겠어? 꼭 외워야 되는구나.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이 생긴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선을 넘어가죠. F 안쪽으로 들어옵시다. 초점 안쪽으로 들어온 이 새끼는 상이 어떻게 될까요? 작도해봐. 해봐. 뭔가를 느껴봐. 그래야 암기가 아니고 사고력으로 되지. 아니면 쌤보다 암기해야 돼. 어떻게 될 것 같니? 제이야, 어떻게 돼? 안 보여요. 각도가 더 급해진다 그랬죠? 초점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금 제이가 얘기한 것처럼요. 각도가 더 커져야 됩니다. 중심을 지나가려면. 얘가요, 이렇게 돼요. 빨간 선하고 점점 거리가 뭐해지고 있니? 멀어지고 있어요. 안 만나요, 여기서. 빛이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쪽에서 빛이 보이진 않는데 이 선을 연장해 보십시오. 연장해 보시면 빛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빛이 보이지 않는데 모인 것처럼 보이는 연장선상의 가상의 점에 대해서 빛이 모인 것처럼 보이는 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거기에 이 새끼 대가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실제로 빛이 모이지 않고 상을 맺혔다 허상입니다. 근데 위아래가 안 바뀌었네 정립입니다.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 새끼가 무조건 나보다 크게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는 상이 3가지가 생깁니다. 축소된 돌입식상, 확대된 돌입식상, 확대된 정립 허상입니다. 알겠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에다가 여기 그림 있습니다. 볼록 렌즈에다가 물체를 대서 그래서 그 물체의 모양을 그래서 봤더니 얘는 똑바로 서 있는데 커 보이네?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커 보이는데 뒤집혔네? 뭡니까? 얘는 EF하고 F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상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똑바로 보이기도 하고 거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럼 얘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볼록 렌즈란 얘기입니다. 오목 렌즈는요. 상이 딱 하나밖에 안 생기죠. 오목 렌즈는 뭐만 생깁니까? 축소된 정밀 화상밖에 못 생겨요.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물체가 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상의 종류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하겠어? 오케이. 한 번만 작동하면 원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렌즈와 그래서 거울에서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상의 종류는요. 거울이냐 렌즈냐 볼록하냐 오목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을 모으냐 퍼뜨리냐가 중요합니다. 빛을 퍼뜨리는 물체에서는 상이 딱 한 종류밖에 안 생깁니다. 축소된 정립 화상밖에 안 생깁니다. 알겠어? 빛을 모으는 물체에서는 상이 복잡하게 세 종류가 생깁니다. 거리에 따라 상의 그래서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되겠죠? 그죠? 중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볼록 거울입니다. 뭘 돌려? 볼록 거울. 빛을 뭐하니 퍼뜨렸니? 고음이요. 빛을 퍼뜨린다 이 새끼들아. 볼록 거울이야. 중학교에서 다루는 건 간단합니다. 볼록 거울 하나 나옵니다.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립니다. 자, 빛을 퍼뜨리는 물체 앞에 가 서 있으면 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그쵸. 축소된. 그렇죠.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 멋져. 핵심은 뭐냐면 볼록 거울에 비춰있는 아이는 실제보다 무조건 작아 보여. 그러니 여기에 볼록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 모습은 요까지만하게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거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주 넓은 곳을 비출 수 있겠죠. 이게 어디게요? 편의점. 편의점에 보시면 저 코너에 볼록 거울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편의점에 그래서 어떤 새끼가 물건 훔쳐가는지 다 비춰볼 수 있죠. 왜? 전체를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축소시키면 장점이 뭐예요? 시야를 넓힙니다. 그래서 이 좁은 볼록 거울 안에 전체를 다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도난 방지용 거울로 쓰입니다. 도난 방지용 거울로 쓰이고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동차가 나올 때 커브길에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녀보시면 커브길에 코너 반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거울 사이드 밀러 거기에 보시면 옆에 차선 또는 옆옆에 차선에 차가 오는지를 봐야 차선 변경할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거울에 두 차선이 다 비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고 하는 사이드 밀러를 측면경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을 축소시켜서 시야를 넓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기억하겠어?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요. 거울 또는 렌즈에 상이 비춰서 보이는 건 알겠어. 그리고 물체를 보는 과정도 알겠어. 근데 너는 왜 옷이 까매? 라고 하는 색깔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거 그냥 빛에 의해서 거울로 칠해. 빛이 반사돼서요? 들어와서 우린 보입니다. 근데 아세요? 검은색은 그네요. 영화관에 가서 밝으면 색깔도 다 보이죠. 근데 영화관에 그래서 불을 끄고 스크린만 있으면 어두워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의자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는 보이지 않지만 의자의 모양만 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서 방에서 눈을 뜨면요. 방에 있는 가구들의 색깔은 안 보이지만 형태는 보입니다.
형태가 보인다는 건 거기서 빛이 반사는 되고 있는데 색깔은 우리가 그 순간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색깔은 빛이 셀수록 세야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빛이 약하면 안 보입니다. 그걸 나중에 생물 시간에 가서 왜 그런지 배울 겁니다. 되겠어? 자, 근데 어쨌든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라고 하죠. 여기요. 빨간색 사과가 있어.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 새끼 사과가 빨간해? 이게 느껴져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태양에서는 백색광의 빛이 옵니다. 햇빛을 우리가 백색광이야 이렇습니다. 흰색이라고 안 하고 투명한 색이라서 백색광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햇빛이 백색인데요. 그 햇빛은 순물질일까요? 순수할까요? 아닙니다. 햇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보면 삼각형 유리죠. 그 무슨 그러면 무지개처럼. 들어갈 때 한 번 꺾이고 나올 때 한 번 꺾여요. 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공기에서 유리, 유리에서 공기.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직진할 수 없어 꺾입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근데 이때 꺾여서 나오는 이 색깔이 바로 빨주, 노초, 파남, 보고 7가지 색깔로 나뉘어 나옵니다. 무지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원래부터 빛은 이 7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는데 얘가 합해져서 내 눈에 뭘로 보였다? 백색광으로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중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 유리를 통과할 때 어떤 애는 살짝만 꺾여서 여기서 나타나고요. 어떤 애는 많이 꺾여서 여기서 나타납니다. 색마다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이걸 멋진 말로 굴절율이 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굴절율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 빨간색. 굴절율이 제일 크게 누구?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이렇게 그리면 꼬맹아 굴절율이 큰 게 기억일까 니으니까 더 많이 꺾인 게 누구니? 기억. 맨 위에가 빨간색이니까. 더 많이 꺾인 게 누구니? 안으로 확 꺾여 있는 게 이죠? 니은이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빨주, 노초, 파란, 보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굴절율이 큰 게 보라색, 굴절율이 작은 게 빨간색입니다. 그럼 원래 빛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색깔 빨주, 노초, 파란보가 오다가 물체에서 반사될 때요. 아무거나 반사되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색깔의 빛만 물체는 반사시켜줍니다. 자기와 같은 색깔의 빛만 반사시켜서 내 눈에 보여주니까 그래서 빨간 빛만 와. 저 새끼 빨간해.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체의 색깔을 보는 이유는 그 물체와 같은 색깔의 빛만 반사시켜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색깔로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되겠어? 빨간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합니다. 자, 근데 꼬맹아 빛의 삼색. 빛은 빨주, 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이 7가지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을 만드느냐에 따라 총초연색 바깥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중 7개 다 필요 없고요. 대표적인 거 3개만 이용해도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빛의 삼원색이 뭐라고요? 빨, 초, 파입니다. 빨초파입니다. 이걸 멋진 말로 R, G, B, 레드, 그린, 블루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RGB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빛의 삼원색을 내가 섞어볼게. 흰색 나와요. 그거는 색에서 나와요. 자, 이걸 섞어볼게. 꼬맹아. 시간에 쫓겨서 계속 시간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물리가요. 사실은 외우려면 간단한데 원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여기가 빨간색, 초록색, 여기가 파란색. 자, 그럼 꼬맹아 여기에 있는 기억은 누구랑 누가 만날까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빨간과 초록이 만나는 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여기는요 무슨 색이 만날까요? 빨강과 파랑. 빨강과 파랑이 만나면 이걸 자홍색이라고 불러요. 자홍색. 네, 약간 붉은색을 띠는 보라색. 자홍색. 알겠습니까? 네. 자, 쓸 때는 자홍색이라고 쓰셔야 돼요. 보라색이라고 쓰시면 틀렸다고 합니다. 됐죠? 자홍색. 자, 여기는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만나요. 네, 초록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되는 색깔이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입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색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꼬맹아 여기는 무슨 색으로 볼까? 하얀색. 검은색. 아니요. 색깔은 섞으면 검정색이 되지만 빛은 섞으면 더 밝아져요. 하얀색입니다. 백색. 여기가 백색과 흰색. 그러면 돼요. 자 이걸 이용하자. 노란색은요. 노란색 빛을 반사해서 노랗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린 빛의 삼원색으로 얘기한다. 노란색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빨강과 초록을 동시에 반사해서 내면 동시에 돌아오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알겠어? 모든 색깔은 빛의 삼원색으로 얘기하자.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막바로 가죠. 거기 어딘가에 예쁘게 써. 자, 꼬맹아 흰색은 왜 하얗게 보일까? 이게 옷 왜 하얗게 보일까? 흰색이니까요 라고 하면 뒤진다. 모두 빛을 포함하니까. 빛의 삼원색을 모두 다 얘는 뭐하니? 반사해서 내 눈에 빛의 삼원색이 동시에 들어와.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검정색은 왜 까맣게 보이니? 아무것도 없어. 어떤 빛도 반사하지 않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사된 빛이 없어.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은색은 반사를 안 하면 이 새끼는 뭐 한다는 얘기니? 흡수해.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뜨거워. 흰색은요 빛을 다 반사해. 그러니까 흡수하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해? 차가워. 그래서 겨울에 껌.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되겠어? 자, 봐. 여기 조명 있습니다. 조명의 색깔이 빨간색. 쓰라고. 아니고요. 자, 이렇게 조명이 됐어요? 네, 있다고 치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 흰색 조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나는 물체를 놓을 겁니다. 빨간색 물체,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자홍색, 청남색, 검정색, 흰색 물체를 놓을 겁니다. 각각의 조명 밑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쓰세요. 저 짐이 뭐예요? 조명. 아니. 이게 조명. 네, 아래. 저 라인에서 두 번째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자홍색, 청남색. 됐어? 검은색, 흰색. 아 검은색. 헷갈려. 저 문제가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문제예요. 네. 저기 세로줄에 청록색 아래 있는 게 뭐예요? 검은색. 검정색, 흰색. 네. 저는 물리 선생님이라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은 약간 무게감이 있죠.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자, 꼬맹아. 얘가 누굴까? 너랑 바나나요. 그렇지. 노란색 바나나야. 뭐가 오해야 이 새끼야. 누가 봐도 바나나야 이 새끼야. 자, 바나나가 노랗게 보이는 이유는요. 그 노란색 빛이 노란색 빛을 그 흰색 빛이 비쳤는데 그 흰색에 빨간색 그게 있는데 뭐래? 이쪽이
빨강이랑 초록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합쳐진 게 맞췄어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요. 나는 노란색 물체는요. 무슨 색깔을 반사한다는 얘기예요? 노란색은 사실은 뭐가 빨간색이랑 섞여 있어? 빨강과 초록이 섞여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간 조명과 초록 조명을 동시에 반사해서 내 눈에 동시에 들어오니까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네. 근데 나 빨간색 조명만 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 조명만 쏘면 빨간색 초록색이. 반사하니 안 하니? 초록색이 보이는. 합니다. 얘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반사하는 물체니까. 초록색이. 그래서 빨간색 조명만 쏘면 빨간색만 내 눈에 들어와서 빨갛게 보입니다. 이해돼요? 초록색 조명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초록색만 보여요. 초록색만 반사하니까 내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네. 파란색 조명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여. 그 검은색 반사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빠른 속도로 조명에 무슨 색깔인지 다 찢어서 쓰는 겁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얘 불러요. 노란색. 얘는 뭡니까? 노랑, 얘는 빨강과 초록 조명이라고 쓰시는 게 맞죠. 됐죠? 자, 자홍색 조명은 뭐라고 쓰는 게 빨강. 맞습니까? 빨강과 파란색 조명이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조명을 분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청록색은요. 초록. 파랑과 초록이고요. 흰색은 빨갛초입니다. 그래서 물체와 같은 조명이 있으면 그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고뱅아, 얘 빨간 물체죠. 네. 얘는 어디에서 빨갛게 보여요? 빨간색. 빨간색 조명이 있는 곳이요. 어딥니까? 빨간색. 여기죠. 저기 노란색 쪽. 여기죠. 여기죠. 노란색, 흰색. 여기죠. 됐어요?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무슨 색입니까? 그냥 검은색. 검정색. 이거 하시라는 얘기였어요. 주인자. 빨간색 진짜 색이야. 빨간색 보인다. 좀 들어. 아, 좀 들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그 초록색으로 보이면 조명도 뭐가 있어야 돼? 초록색.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여기, 청록색이랑 여기, 흰색. 여기가 초록색이죠. 나머지는 다 검정색이죠. 납득하냐? 네. 납득. 납득. 파란색 체크. 그 파란색이랑 자홍색이랑 파란색. 청록색이랑 파란색, 청록. 파란색, 파란색. 네. 다 틀리네. 네, 다 틀렸어요. 문제는 그나마 여기까지는 할 만해.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자, 노란색도 물체도 찢어요. 노란색 또는 빨강, 초록. 이 중에서 하나의 색깔만 오면 그 색깔로, 두 개 동시에 오면 노란색으로.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새끼는 빨간색, 초록 빨간색. 밑에서 무슨 색? 빨간색. 자, 이제 불러. 초록색, 초록색, 검은색, 검정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 멋지다. 이렇게 합니다. 순간 못 따라오면 엄청 외계어죠. 건너갈. 괜찮아? 건너빠지 초노. 총. 할만해? 아니 네. 어떻게 랩을 하시는? 자, 요거 쳐봐 빨리. 내가 할 수 있을까? 화이팅. 노란색도 빨초고 흰색도 빨초야. 노란색도 빨초. 닥쳐! 선생님 노란색도 빨초. 지랄! 아니 진짜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 바보 한 마리.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고 시키고 하는 거야. 되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거야. 망한. 여기서부터는 구제가 안 돼. 이건 이제 머리의 영역이야.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야. 자, 불러. 불러. 이거 자홍색은 뭐냐? 빨파, 파야.
빨간색, 빨, 검은색, 검, 파란색, 파, 빨간색, 빨, 자홍색, 자홍. 파란색, 자홍색. 자홍, 자홍. 니들이네. 되겠어요? 네. 자, 이건 여러분들 채워오는 거 숙제고요. 이해하죠? 검정색. 검정색은요? 올블랙. 검정. 여우. 싸그리 검정. 흰색은요? 흰색은 그 백색, 저거 조명대로 그냥. 그쵸. 얘는 그냥 조명 색깔 그대로 보입니다. 이지. 그럼 너네가 연극 무대 감독이라면 배경을 무슨 색깔로 할까요? 흰색이요. 흰색으로 해야 조명 비치는 색깔마다 다 만들어낼 수 있죠. 무대 감독인데 배경을 검정색으로 한다? 그럼 병신이야. 아무것도 불 끄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죠. 되겠냐? 나중에 이제 과거 가면 배경이 노란색인데 무슨 조명을 비춰? 무슨 색으로 보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되겠어? 자, 과거 시험에서 과거 시험은 저런 걸 안 나오죠. 네. 과거 입시 문제에서 이렇게 배경 색깔을 하나로 고정시켜놓고 조명을 비췄을 때 무슨 색으로 보이니?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 탐구.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릴 거고요. 됐어.